지금 시간이 2020년 3월 25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정한 대로 주식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오후 9시 1분입니다. 그 증권 게시판 같은 데 가면 쇼충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쇼충.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주식이 올라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탁은 상승, 그죠? 이 상승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의 사고 방식이 위밖에 없어요. 위. 이 아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래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화를 내요. 그러니까 오로지 머릿속에는 위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옆, 아래, 뒤 이런 단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감이 심하다는 거죠. 어, 개인들은 이제 거의 하기 힘들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공매도라는 게 있어요. 공매도.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예, 돈을 버는 구조예요. 매도를 쳐서. 그럼 이제 공매도의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들어본 이제 공매도. 공매도가 뭐냐? 공매도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주식 소유주가 있어요. 소유주. 그죠? 이분이 매수를 한 사람이에요. 예, 매수자. 예? 이분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대여해요, 주식을. 그죠? 그러면 이 대여자는 주식을 매수한 자가 되는 거죠. 예, 매수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한 상태를 빌렸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공매도는 주식 소유주가 매수한 상태이고 매수한 상태를 그대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하는 거죠, 복제. 그러면 대여자는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지만 매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요. 자, 이걸 매도합니다. 매도해요. 그럼 매도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돈. 머니가 생겨요. 자, 매도를 하면 돈이 생겨요, 돈이. 그 다음에 매수해요. 그죠? 그러면 주식이 생겨요. 다시 스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매도할 때 받은 돈이 있고 매수할 때에 들어간 돈이 있어요. 자, 주식 소유주와 대여자와의 관계는 주식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갚을 때 뭐로 갚아요? 돈으로 갚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갚지. 그러니까 대여자는 돌려줄 때 뭘로 돌려줘야 돼요? 주식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만 돌려주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10,000원에 팔았어.
그리고 이걸 7,000원에 샀어. 그죠? 내가 받은 주식은 10,000원에 팔고 내가 다시 주식을 살 때는 7,000원에 사면 나는 주식은 그대로 들고 있어요. 팔았다 샀으니까. 예. 주식은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이 매수한 주식을 누구한테 줘요? 소유주한테 넘겨요. 그러면 관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죠? 주식 소유주로부터 수수료를 주고 주식을 빌린 다음에 그걸 팔고 그럼 주식이 없어졌죠? 다시 산 다음에 그 산 주식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도할 때 10,000원에 매도했고 매수할 때 7,000원에 매수했으니까 차익이 3,000원이 생겼죠? 이게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주식을 잔뜩 빌려서 해당 종목을 계속 공매도 치는 거죠.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그리고 밑에서 싹 매수해서 주인한테 돌려주면 그 사람은 매도 차익을 거두게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와가지고 공매도를 치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죠. 그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돈이 벌리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이야기까지도 해요. 근데 정작 이 시스템을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식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자, 주식 선물이란 주식을 선물로 만든 거예요. 주식을 선물로. 여기서 선물은 퓨처가 되겠죠. 주식은 스탁일 거고. 그죠? 그러니까 스탁을 퓨처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선물이라는 상품, 그러니까 이제 퓨처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이 선물이라는 상품을 이해할 때는 뭘 해야 된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준이 꼭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기준을 중심으로 청산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만들었으면 이 주식 선물의 기준이 되는 특정 상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선물이라고 했을 때 기준 상품은 코스피 200. 그죠? 옵션도 기준 상품이 코스피 200입니다.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은 코스피 200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코스닥에도 있겠죠. 만약에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코스닥 선물과 코스닥 옵션이 있다면 그거는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선물이라는 건 무엇을 가지고 청산을 하느냐? 해당 주식입니다. 예, 해당 주식. 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해당 주식의 선물을 만드는 거죠. 자, 코스피 200의 선물이 하나죠, 하나. 하나예요. 코스피 200의 옵션도 하나예요. 그 안에 행사가는 여러 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씩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수는 보통 한 가지지만 종목은 N가지라고 해요. N가지. 그래서 종목은 N개예요. 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선물. 자, SK 하이닉스. 그러면 SK 하이닉스 선물.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자, 주식 선물은 해당 주식을 선물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각각의 주식에 대해서 주식 선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KB금융
카카오, 네이버, 예, 개별적으로 상장이 돼 있으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선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상장을 해요. 예, 주식 선물을 상장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상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 한 60여 개가 상장이 됐었는데 저번에 제가 세본 거는 13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상장이 된 거죠. 많이 활성화가 됐으니까. 제가 이걸 거래해 본 게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횟수로 거의 6년, 7년 정도 된 거잖아요. 아무리 안 됐어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코스피 200 그 안에 있는 종목이던가 아니면 코스닥 상위주던가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형주들은 주식 선물을 상장해 놨다. 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도를 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주식 선물 하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자, 그럼 이제 주식 선물을 한번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자, 주식 선물의 구조. 주식 선물은 일단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청산하는 걸 만기라고 하죠. 예, 1개월 단위입니다. 1개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예, 매월 청산이 돼요. 두 번째 목요일에. 레버리지는 10배예요. 10x. 그러니까 우리가 인버스 2x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건 2배잖아요. 예. 이건 10배예요, 10배. 자, 증거금이 있겠죠? 예. 개시 증거금은 선물 계좌를 그대로 쓰니까 아마 1000만 원일 거예요. 요게 옵션은 매수 전용. 예. 그다음에 선물 옵션 다 되고 선물 되고 주식 선물 되고. 그렇죠? 주식 선물 되는 거예요. 증거금. 그다음에 이제 개시 증거금이 있고 유지 증거금이 있어요. 예. 유지 증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거래를 했느냐예요. 이게 이제 거래하는 수량이 많아지면 돈이 커지잖아요. 예, 커지면 이제 그에 따라서 예, 증거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게 거래하시면 개시 증거금만 있으셔도 거래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를 하셨다면 이제 그때는 유지 증거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증거금은 연락이 와요. 예, 돈 더 놔라. 그리고 이제 그 유지 증거금, 개시 증거금을 벗어나는 거래 주문을 하면 예, 주문이 막혀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선물 계좌에 옵션을 사놨어요. 그래서 옵션이 증거금을 잡아먹으면 주식 선물을 거래 못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증거금을 잡고 옵션도 증거금을 잡고 주식 선물도 증거금을 잡잖아요. 그래서 먼저 증거금이 잡히면 이제 다른 걸 거래했을 때 증거금이 부족하면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거래를 하실 때는 이제 본인의 그런 전략에 맞게 자금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주식 선물은 만기가 있어요. 1개월 단위로 청산이 됩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이제 청산이 되죠. 옵션 만기일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 10배다. 네, 그다음에 증거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는 양방향 거래가 됩니다. 자,
양방향 거래. 이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있지 않은 개념이죠. 양방향 거래. 양방향 거래는 예, 무엇을 먼저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매수를 먼저 하셔도 되고 매도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어, 매수를 먼저 하면 예, 상방에 투자하는 거고요. 매도를 먼저 하시면 하방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매도를 했으면 매수 청산을 하고 매수를 했으면 매도 청산을 해야 돼요. 예. 자, 본인이 매수해서 청산하는 거. 이게 이제 매도가 되겠죠. 이거를 전매라고 하고, 예. 매도를 해서 청산하는 거. 그건 이제 매수가 되죠. 예. 요거는 이제 환매라고 합니다. 예. 요거 기억해 두세요. 매수한 거를 매도로 청산하는 건 전매, 예, 매도한 거를 매수로 청산하는 건 환매입니다. 선물 만기는 3개월마다 있어요. 3개월마다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고요. 옵션 만기는 매달 있는데 원래 주식 선물도 선물 만기처럼 3개월마다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개인이 돈을 벌었겠죠. 예, 그래서 돈을 못 벌게 해야 되니까 1개월로 줄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식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옵션 만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별로 안 어려워요. 오래 할 것도 없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그 영웅문? 영웅문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차트인데요. 잘 보세요. 차트도 세 번째 가면 이제 선옵이라는 게 있어요. 선옵. 선옵에 가시고 누르시면 누르시면 어디 갔나? 여기 종목 다 있죠? 보이세요? 여기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KT, 한국전력, 현대차 여기 다 있잖아요. 예, 이게 주식 선물이에요. 이거 다 있잖아요. 쭈쭈쭈쭈쭈. 여기 있는 거 골라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를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누르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에 삼성전자 이게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 예, 안 늘어나요. 삼성전자 선물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옵션 거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한 옵션이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772개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이건 이제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별로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이제 옵션도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선물이 있는데 보시면 2020년 4월이 있고 2020년 5월이 있고 2020년 6월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냐? 예, 이게 만기가 한 달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월물, 5월물, 6월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물이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4월물을 볼게요. 그럼 4월물을 보면 이렇게 동일하게 차트가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삼성전자의 차트가 있듯이 삼성전자
주식 선물의 차트도 똑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주식 선물 차트가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주식 선물 차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있죠. 오늘 거래량은 4만 아니다. 300만 주예요. 358만 9,862만 주. 300만 주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레버리지가 10배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3천만 주가 거래된 거예요. 하루에 3천만 주 정도 거래되면 뭐 나쁘지 않은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당월물이 있어요. 그러면 차월물 차트를 한번 볼게요. 5월달. 그럼 5월달 차트를 보면 5월달 차트는 18,206개가 거래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자, 만기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내가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내가 보유할 수 없다. 보유할 수 없으면 만약에 만기가 한 8일 남았어요. 만기가 8일 남았는데 나는 만기 지나서도 보고 싶어. 근데 이 만기에 해당하는 주식 선물을 들고 있으면 만기가 되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 만기가 있는 상품을 거래하지 말고 그 다음 달 걸 거래하는 거죠. 예, 그 다음 달 걸 사버리면 돼요. 그 다음 걸 팔거나. 그러면 그 만기가 와도 해당 만기가 있는 주식 선물만 청산되지 그 다음 만기까지 가는 애는 청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롱으로 볼 거면 좀 장기적으로 볼 거면 이번 물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만기가 가까운 그걸 거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달 거. 예, 그렇게 거래하시면 한 달 이상 보유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삼성전자 선물이 있는데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 2020년 4월이 제일 가깝죠. 왜냐하면 2020년 3월 거는 없어졌어 이미. 청산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게 2020년 4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당월물 또는 근월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당월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달에 해당하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월물이고 그러면 2020년 5월 달 건 차월물이 돼요. 그 다음 거니까. 그리고 2020년 6월 거는 차차월물이고. 용어를 아시겠죠? 자, 당월물, 차월물, 차차월물. 근데 차차월물은 거의 거래할 필요 없고요. 당월물과 차월물을 거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다. 그죠?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 선물에 여러 개의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KT,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증권, 신한지주, 기아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전자, 한국가스공사, 현대제철, LG, GS, KTNG, 한국조선해양, 하나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CJ, LG디스플레이, KB국명, LG화학, 미래에셋대우, 두산인프라코, SK하이닉스, GX건설, 이마트,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 네이버, 대한항공, LG유플러스, S오일, 고려하영, 기업은행, 대림산업, 대상. 뭐 엄청 많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형주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음, 거래하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문에서 여기 보면 주식 선물 옵션 주문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호가 주문 딱 누르면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냥 가격에다가 거래량이 잡혀 있으니까 그냥 누르시면 돼요. 똑같아요. 주식이랑 사고 파는 거예요. 팔고 싶으면 매도에다 팔고 사고 싶으시면 매수에다가 올리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고 싶은 주식 선물을 골라서 연 다음에
그래 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럼 이거 한 주 사는데 48,300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증거금 1,000만 원에서 48,300원만 증거금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럼 뭐 몇 주 살 수 있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꽤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10배라고 했죠.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한 주를 사면 48만 3천 원어치 사는 거예요. 한 주 사면. 예. 그러면 증거금 1,000만 원이 주식 선물을 거래하면 1억 원처럼 움직여요. 1억 원. 네. 1억 원과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을 10배로 뻥튀기 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식 선물을 거래하게 되면. 대신 뭐가 문제냐? 변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왜냐하면 기존의 주식은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인데 주식 선물은 이제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가 되니까 하루 변동폭이 최대 60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를 굉장히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주식 가격과 주식 선물의 가격은 코스피 200과 선물의 관계처럼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하고요. 똑같이 베이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높으면 이제 콘텐고가 될 거고 선물이 낮으면 백워데이션이 되겠죠. 예. 그것도 이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주식 선물은 좀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아니면 더 높을 것 같아. 그러면 주식 선물이 더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어, 주식 선물이 높으면 안 돼요. 주식 선물이 0.5% 이상 높으면 안 돼요. 자, 주식 선물의 가격은 주식 가격 대비 곱하기 0, 1.005%? 1.005만큼 크면 안 될 거예요. 이거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주식은 수수료를 낸다고요. 0.25%인가요? 0.3%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0.25%인가요? 그럼 0.25%의 세금을 내야 돼요. 0.25%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거래세가 없다고요. 거래세가 없고 얘는 거래세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수료가 있잖아요. 거래 수수료.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 선물의 가격은 주식의 가격에다가 거래세에다가 양쪽의 거래 수수료를 합한 것보다 크면 안 돼요. 크면 어떻게 한다? 당장 주식 선물을 매도치고 주식을 매수해요. 무슨 뜻인지 안 되셨죠? 네? 자, 주식 선물이 주식 가격보다 거래세 더하기 양쪽의 거래 수수료보다 주식 선물의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차익 거래가 발생해요. 무조건 차익 거래가 발생한다고요. 왜냐하면 만기 때 청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 가격으로 청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의 가격이 얼마든 주식 가격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주식 선물이
얼마가 되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식으로 청산되니까. 예, 그래서 주식 선물이 주식 가격보다 현저히 높으면 그냥 주식 선물을 매도치고 주식을 매수하면 예, 앉아서 돈을 벌어요. 예, 그래서 주식 선물과 주식의 가격은 차이가 있지만 많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그 일반 선물과 코스피 200 관계처럼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거래. 예, 거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삼성전자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선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럼 내가 이거를 500만 원어치 사기로 했어. 그럼 나는 돈 얼마 가지고 있어야 돼요? 500만 원. 근데 주식 선물에 가면 500만 원어치 살 필요 없이 얼마큼만 사면 된다? 예, 50만 원어치 사면 돼요. 왜냐면 곱하기 10이니까. 그럼 나는 돈 얼마 가지고 있으면 돼요? 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통장에다가 500만 원을 두고 거래만 50만 원어치 하시면 돼요.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주식은 500만 원이 있어야지 500만 원어치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주식 선물은 50만 원만 있어도 500만 원어치 거래가 되니까 50만 원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변동폭이 커져서 50만 원으로 커버가 안 되면 이제 증거금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뭘 하면 된다? 그냥 500만 원을 넣어놓고 50만 원 거래하면 증거금이 필요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하면 총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사실 돈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거래를 할 때 사실은 돈은 똑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작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거래를 하시는데 500만 원 있어야지만 돼. 꼭. 근데 주소는 주식 선물은 5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있어도 돼. 단 문제가 생기면 45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확보해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 책임은 아니에요. 10배의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10배의 돈만 갖고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음. 근데 자, 만약에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러면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내가 매수를 했으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실 10배의 돈만 갖고 있으면 다 커버된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건 어차피 500만 원어치 산 거니까. 50만 원어치 샀다는 거는 500만 원어치 샀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반대로 매도를 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증거금이 경우에 따라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50배 올랐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훨씬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500배가 필요한 거니까. 어, 이 개념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10분의 1만 있어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 작은 돈으로 거래하기에 좋다. 대신 레버리지가 10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손실의 범위를 증거금이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거금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돈 많이 넣어놓고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정말 좋아요. 이게 실제로 주식 선물이 필요한 이유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했어. 예? 주식을 매수했어요. 주식을 매수했는데 물렸어. 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손절. 예. 두 번째 존버. 이제 홀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추매예요.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식 선물은 뭘 할 수 있다? 매도할 수 있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매도.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해 놓고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멈춰요. 자, 45,000원에 샀어요. 내려. 그래서 43,000원에 매도 쳤어요. 예. 이건 100주고 이건 10주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2,000원 손실 딱 고정돼서 멈춰요. 이제 되셨죠? 예?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주식을 매수했어. 근데 물렸어. 2,000원이 빠졌어. 근데 더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주식 선물을 가서 삼성전자를 냅다 매도 치는 거죠. 몇 개? 10개. 왜? 10배니까. 삼성전자의 100주는 삼성전자 선물의 10주에 해당되니까 10주만 딱 매도 치면 얼마예요? 43만 원어치만 딱 매도 치면 450만 원어치의 주식 매수한 게 손실이 딱 고정돼요. 그럼 뭐 한다? 바닥까지 빠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갔을 때 뭐예요? 이 선물만 딱 청산해요. 그리고 주식은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매도 차익이 발생. 매도해서 매수한 차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한다고요. 뭘 할 수 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만 샀었는데, 예.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을 했었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손절을 했었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주식 선물 계좌에 가서 그냥 공매도를 딱 쳐버리면 딱 웃긴다고요. 손절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손절한 거랑 똑같은데 확정 손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정 손실인 거지. 그게 달라요. 자, 주식에서 매수한 걸 매도를 하면 청산이 되면서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로 매도 치면 손실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손실이 고정되죠. 손실이 고정되기 때문에 막 내려가다가 아 이제 바닥이 끝난 것 같아. 그럼 뭘 해요? 그냥 주식 선물만 싹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그대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돈이 더 생겼죠. 주식에서는 손실이 계속 나고 있지만 주식 선물에서는 수익이 생겼다고요. 그럼 그 돈 갖다 뭐 한다? 주식을 더 사셔도 되고 아니면 주식 선물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주식을 손절해도 돼요. 그 수익만큼. 그러면 여러분들 물량이 확 줄게 되겠죠. 그죠? 수익금을 가지고 손실금을 손절하게 되면 그 종목에 손절되는 금액만큼 등가로 싹 치워버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 매수 후
안 되면 손절, 아니면 홀딩,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는데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예, 그냥 뭐 한다? 공매도를 쳐서 고정시킬 수 있어요, 손실을. 근데 만약에 나는 30%만 고정시키고 싶어, 그러면 3주. 그죠? 나는 50%만 고정시키고 싶어, 5주. 예, 이렇게 매도하면 50%만 딱 커버되는 거죠. 50%는 손실이 계속 나고. 자, 3주를 매도 치면 70%는 손실이 증가되고 30%만 고정되죠. 만약에 올라가면, 그죠? 70%는 손실이 감소하고 30%는 고정된 손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음, 이 해지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 선물을 배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현물과 선물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매수했는데 잘못됐을 경우에 주식 선물을 매도친다. 네, 이런 개념이 해지의 개념이에요. 주식을 커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주식 선물끼리 커버도 돼요. 해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좀 전에 설명한 건 주식 계좌와 주식 선물 계좌 사이에 해지고, 예, 그거 아니야. 나는 그냥 주식 선물만 거래할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선물 매수. 예,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계좌를 매도 쳐야 되죠? 자, 매도 1, 그다음에 매도 2가 있어요. 주식 선물을 매수한 거나 주식을 매수한 거나 별 차이 없어요. 주식 선물을 매수하면 이게 10주고 주식이면 이게 100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을 매수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 선물을 매수했는데 나는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계좌가 달라야 돼. 여기서 필요한 건 계좌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키움이야. 예? 그럼 이거는 유진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셋이면 이건 삼성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키움에다가 선물 계좌를 만들고 유진투자증권에다가 선물을 만들어 놓으면 키움에서 매수한 걸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치면 청산이 안 돼요. 예, 이렇게 해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주식 선물을 키움증권 계좌에서 매수를 딱 했는데 잘못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예, 유진투자증권에다 증거금 다시 넣고 거기 있는 거를 딱 매도 치면 어떻게 된다? 싹 묶이죠. 묶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자요. 그리고 생각은 언제 한다? 다음날. 다음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위로 가면 이제 위로 갔을 때 끝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오르면 매수한 걸 정산하고 만약에 밑으로 쭉 떨어지면 매도한 걸 정산하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셨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계좌를 나눈다. 예, 이건 증거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증거금이 많이 필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에도 증거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진증권에도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예, 이렇게 거래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그럼 계좌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계좌가 같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월물을 거래하고 이거는 차월물을 거래하면 돼요. 다시 내가 당월물을 매수했는데 물렸어. 주가가 떨어져. 열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월물을 매도하면 청산돼요. 그죠? 미니가 없죠. 주식 선물은 미니가 없어요. 미니가 있는 건
선물이랑 옵션. 주식 선물은 미니 없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매수했는데 물렸어. 근데 어떻게든 떨어질 것 같은데 팔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한다? 차월물을 매도 쳐요. 자, 2020년 4월물을 매수했는데 물리면 2020년 5월물을 매도 친다고요. 계좌 두 개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되지 않을까요? 예. 그게 아마 될 거예요. 증권사를 바꾸는 거랑 똑같은 효과겠죠? 왜냐면 계좌에다 증거금 다 따로 넣으셔야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당월물과 차월물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좌를 여러 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주식 계좌와 선물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 증권사 두 개면 증거금도 두 배죠. 예. 한 증권사의 계좌가 두 개여도 증거금이 두 배겠죠. 당월물과 차월물의 가격은 같나요? 아니죠.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요. 당월물과 차월물 사이에는 베이시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약간의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가가 좀 달라요. 당월물은 어, 호가 사이가 촘촘한 편이에요. 근데 차월물은 어쨌든 거래가 뜸하잖아요. 그래서 호가가 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거래량이 좀 부족한 종목들은 이제 호가가 많이 비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빵빵한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몇 개 종목들은 거래량 진짜 많아요. 예, 웬만한 주식 못지않게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하시면 예, 나름 괜찮죠. 자, 이제 엣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죠. 단타.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지는 단타요. 예, 단타에 최적화된 상품이 주식 선물이에요. 이게 왜 선물보다 좋으냐? 이게 왜 코스닥 급등주보다 나으냐? 예, 이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물은 비싸. 그죠? 선물 한 개 미니로 거래하는데 100만 원이에요. 대충. 예, 지금은 좀 싸겠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미니도 한 개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한 개 사는데 100만 원 들어가면 그러면 실제로 그 미니 말고 일반 선물은 하나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500만 원. 5배니까. 그럼 한 주에 500만 원짜리를 거래하면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근데 주식 선물은 삼성전자 48,600원이에요. 10개 사도 48만 6천 원이고 20개 사도 90만 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니 선물을 한 개 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20개 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뜻하냐? 분할을 할 수 있어요. 분할. 음, 거래를 분할할 수 있다고요. 그게 주식 선물이 선물보다 좋은 점이에요. 자, 내가 한 번 사. 한 번 사는데 하나씩 100만 원씩 들어가. 그죠? 그럼 이걸 매집하기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꽤 크기 때문에. 주식 일반은 하나 500만 원 정도 하면 한 3개 사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예. 이게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쓰기에는 선물은 무거워. 예. 근데 주식 선물은 48,600원이니까 나눠서 살 수 있어요. 3개씩, 4개씩, 5개씩 이렇게 나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팔 때도 하나 팔고 2개 팔고 3개 팔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분할할 수 있다는 거에 짱이다. 예? 분할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좋은 상품이다. 예요. 이 주식 선물이. 그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 급등주에 비해서는 좋은 건 뭐냐? 자, 코스닥 급등주는 올라봐야 30%예요. 예. 주식 선물은 급등하면 말씀드렸죠? 300% 올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30% 오르면 30%잖아요. 얘는 3%가 오르면 30%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주식 중에 3% 오르는 종목은 꽤 많아요. 3%만 오르면 30% 오른 것처럼 수익을 나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급등주보다 주식 선물이 훨씬 더 상승폭이 커요. 그런데 코스닥 급등주는 30%가 오르는 걸 찾으려면 엄청나게 고생해서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주식 선물은 매번, 음, 매번 그런 일이 밥 먹듯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식 선물에서 30% 상승이 나올 확률이 코스닥 급등주에서 30%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요. 빈도가 주식 선물 쪽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단타를 칠 거면 어디로 해야 된다? 주식 선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은 하한가를 맞으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30% 오르는 급등주만 찾아야 되는데 주식 선물은 매수도 할 수 있고 매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을 찾으셔도 돼요. 3% 떨어질 종목을 찾으시면 30%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를 치면.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식 선물은 올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맞히기만 하면 돼. 방향을. 코스닥 급등주는 무조건 올라야지만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은 내릴 것 같으면 매도 치면 돼요.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그러니까 뭐냐? 여러 종목을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방향만 맞히면 되니까 몇 종목만 달달달달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몇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몇 개만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우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치고 오를 것 같으면 매수하고 맨날 그것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발굴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 저 같으면 당연히 주식 선물하라 그래요. 자, 거래세 없어. 그죠? 변동성도 코스닥 급등주보다 좋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다 돼. 그다음에 양방향 거래되니까 종목을 발굴할 필요도 없어. 제가 이 주식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무조건 거래하세요가 아니에요. 주식을 투자를 하시려면 주식을 가지고 단기 투자를 한다? 저는 이제 그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거래하신다라는 건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초보자 분들에 있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초보자 분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뭔지 아세요? 급등주에 급등주. 돈 작은 돈 놓고 30% 먹으려고 엄청 용을 쓰세요. 아니면 10% 오르는 거, 20% 오르는 거 이렇게 수익률에 목을 맨다고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종목을 제대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오를 종목 가서 무슨 테마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매수하고 물리고
계속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여러 종목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정확하게 맞힐 수만 있다면 종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종목은 꽤나 성장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종목이야 라고 했을 땐 그건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주식 선물로는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만기가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진짜로 제대로 된 돈을 주식 계좌에다 넣어놓고 거래를 하셔야죠. 근데 오늘 이거 사고 내일 이거 사고 이렇게 거래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주식으로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건 다 시스템적으로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 하락장 상승장 상관없이 전부 다 거래할 수 있는데 왜 거기 코스닥에 가서 급등주를 찾고 그 고생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주식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주식 선물은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식 가격으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주식 선물을 청산합니다. 예, 선물 계좌를 투셔야 되고요. 개시 증거금이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의 개시 증거금은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있으시면 코스닥 잡주 거래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식 선물은 매수와 매도 모두 양방향 거래가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기가 한 달이기 때문에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이렇게 한 달별로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청산되는 상품을 근월물 또는 당월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달 청산되는 건 차월물이라고 부릅니다. 어, 주식을 거래하실 때 어차피 주식은 매수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물렸을 때 예, 뭔가 방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 선물 계좌를 트시고 증거금을 넣으신 다음에 10분의 1만큼 주식 투자한 금액의 10분의 1만큼만 매도를 하면 손실이 고정됩니다. 자, 주식 선물로 해지를 하려면 주식 선물 A 계좌에서 당월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했다면 차월물을 반대로 매수는 매도로 매도는 매수로 거래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다. 그러면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증거금 다 넣어놓고 다른 계좌로 다른 방향으로 거래하셔도 되죠. 자, A 계좌에서 매수하고 B 계좌에서 매도를 하면 청산되지 않고 양쪽 다 보유가 돼요. 그러면 거래 수수료만 2배로 무시면 돼요.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상한가 600%, 하한가 600%입니다. 아니, 상한가 300%, 하한가 300%에서 총 600%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급등주 거래하지 마시고 1,000만 원만 있으시다면 주식 선물을 거래하세요. 주식 선물 차트 별도로 존재하고요. 주식 선물 거래창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각 증권사, HTS나 아니면 선물 계좌에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단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1주, 2주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기 거래에 대해서 꽤나 관심이 많고 꼭 해보고 싶다. 그러면 주식 선물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걸렸네요. 예, 감사합니다.